자, 64쪽에 228번 문제 가볼게요. 228번 문제 가볼게요. fx 주어져 있죠? gx 나와 있습니다. gx 나와 있어요. 그냥 딱 하나만 좀 언급을 해보게요. 첫 번째 계산을 하려면 g 인버스 2를 계산을 좀 해줘야 되죠? 근데 gx가 두 줄짜리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g 인버스 2를 뭐라고 넣어야 돼요? k라고 넣어야 돼요. 그러면 gk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gk라는 것 자체가 두 개란 말이다. 누구하고 누구? 2k 더하기 3하고 또 하나는 3k 플러스 2 두 개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걸 둘 다 2라고 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k 얼마 나오고 얘는 k 빵 나오고 이건 k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어서 구라를 치고 앉았어. 근데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원래는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문제 자체에 뭐가 붙어요? 요거는 k가 1 이하, 요거는 k가 얼마?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벌써 얘는 좀 말이 안 돼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k는 요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틀이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이. 틀에다가 맞춰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 gx, gk라는 게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 자체는 이차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gx가 1대1 대응이지 얘네들 각각은 이차 함수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2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뭐면 뭐 각각 구해가지고 양쪽 조립했을 때 그게 1대1 대응이면 되는 거지 뭐. 설마 문제에서 잘 못 내겠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k 값들은 하나가 아니라 이 각각 딱 몇 개씩도 가능하다? 두 개씩도 가능한 거예요. 절대값 기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 뭐 절대값 2차 함수 왜 나와? 1대1 대응이면 그건 이게 1대1 대응이지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나온 다음에 F 구하는 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해달라는 수식이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 관련된 것만 살짝 다뤄드렸습니다. 요것도 숙제로 해놓으세요. 뒤에 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229도 한번 해봅시다. 229 F 3분의 4x 플러스 1이 누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5. 이야, 그냥 뭐 파블로프의 개야. 종 띵띵띵 치면 침 질질 흘려. 오, 나 이거 아는 문제야 하고 그냥 침 흘리면서 달려들면 안 되고요. 그 뒤를 보셔야 돼요. 뭐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F 인버스 오면은 일단은 F 인버스부터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야 되죠. F 인버스 하면 괄호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그렇지. 위치가 바뀌어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5가 5가 되려면 x는 얼마죠? x 5네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가면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줘야 5가 돼야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양변에 보이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 5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결하면 되죠. 여기다 5 집어넣어서 5 나와서 좋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그게 F 인버스 5는 뭐식이다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지. 그지? 안 어렵죠? 하면 되죠? 문제들이 그냥 딱 재밌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문제들이 딱 재밌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229도 마무리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31 숙제로 해놓으시고요. 이게 오히려 여기 있네. 아니 아까 전에 내가 그 몇 번 풀면서 227번 풀면서 개념편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231번이에요. 231번이 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232는 23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빼버립시다. 하지 마세요. 233번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233번은 딱 보자마자 계획 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G 인버스하고 F 인버스에서 F 인버스 끼워줘. 인버스 끼워 딱 묶어내야죠. 어떻게 써야 돼요? 가이드만 좀 해볼게요. F 합성 G 인버스 괄호 안에 무어가 무어 이렇게 가야죠. 초등학교 때 네모 세모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도 네모 세모 많이 쓰세요. 네모 세모를 여기를 뭐 KX, RX 이렇게 놓으면 그게 치환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네모 세모 쓰세요.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놓을 수 있고요. 바꾸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요거 어떻게 할 수 있고 띵가닥 날릴 수 있는데 세모 부분이 거기 뭐라고 돼 있니? X라고 돼 있지. 이런 문제는 이거 꼭 드세요 하고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으면 바본 거야. 그지? 하면 돼요. 2, 3, 4 중요한데요. 요거 숙제인데 선생님하고는 요거 아마 특강 시간에는 처음 할 거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했나? fx가 여기는 gx 여기는 hx고 가령 요게 이제 a 이상 a 이하라고 합시다. 뭐 위아래가 바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 f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GA하고 HA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지 않으면은 Y 값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부분에서 빈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앞에 부분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쓴 김에 다시 한번 설명하죠. 다음에 두 번째는 G의 기울기 그리고 H의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곱하면은 0보다 0 이상 아니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상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빼야 돼요. 이게 맞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G하고 H가 둘 다 직선으로 주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G나 H 둘 중에 2차 함수인 게 있어요. 함수 단어는 하나씩 다 따져서 원래 의미를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 2차 함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의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 것이고 이거의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운 사람은 문제를 못 풀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어져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올라가든가 아니면 계속 내려가든가 이렇게 되는 얘기죠. 여기가 꺾이는 선에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웃겨 보이는 필기인 것 같지만 이 네모 박스 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와 얘네의 이유니까 하얀색은 이 문제의 직접적인 풀이에 불과하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2차 함수가 나오게 된다면 얘네들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2차 함수인 게 나옵니다.
받아 적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줬었나 내가? 뭐라고 떠드는지 기억이 나야지. 이야. 자, 65쪽 정도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말이 65쪽이라 그러지 65쪽에서도 떠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학교 나가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죠? 어쩌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방학 동안에 학교를 안 나가니까 집에 있으면서 좀 편하게 지냈겠죠? 학교 나갈 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 나가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름이에요. 아, 학교 나가니까 몸이 피곤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한 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 멘탈을 더 다지시기 바랍니다. 235번 갑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인 해법으로 바로 얘기할게요. 235번 그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y는 x가 제일 중요합니다. y는 x. 여러분들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유형이에요. 235번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y는 x가 중요해요. 그래서 y는 x를 이용해서 뭐를 먼저 해놔야 된다? X축에 보면은 A, B, C, D라고 잔뜩 써있죠. 근데 Y축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그거를 점선 다 그려서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점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Y는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점선이 하나도 없죠. 점선 다 그리셔야 돼요. 점선을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선 다 그리셔야 돼요. 선을 그리면서 Y축에다가도 A, B, C, D를 써놓으셔야 돼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그거 안 하면 엄청 어려운 문제고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235는 Y는 X를 기준으로 Y축에다가도 A, B, C, D를 점선과 함께 기재해라.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그래프가 누구예요? Y는 fx입니다. Y축 위에다 ABCD를 쓰는 거는 Y는 fx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Y축에다가도 ABCD를 다 쓴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Y는 x는 역할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fx로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개념편들 같은 경우는 잘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자, 235번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죠. 235번 방금 했고요. 236 그리고 239 이렇게 두 개만 해놓으세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방금 오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이 설명을 두 번 듣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스탠다드 설명 하나 하고 좀 선생님 나름의 설명이 들어가는 두 번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fx 그래프하고 f 인버스 x 그래프하고는 교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죠, 그죠? 네. 방금 힌트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교점을 가진다 그러면 그 교점은 자동빵 누구도 통과할 수밖에 없다. y는 x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셋은 하나의 교점이 됐든 두 개의 교점이 됐든 그 교점에서 서로 다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 관해서 물어보면 F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F 인버스 뭐하러 구합니까? 골치 아프게. 그냥 F와 Y는 X하고 교점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F 인버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F하고 F 인버스는 역함수에 불과하니까. 그럼 F 인버스하고 F하고의 교점 구해라. 그러면 F 인버스를 주면 그놈하고 Y는 X하고 풀면 돼요. 예,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그거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쉬운 얘기로 하나 해보자. 이게 Y는 X고요. 여기쯤에 적당한 좀 쉬운 함수를 줍시다. Y는 X제곱 더하기 10이라는 함수를 한번 줘볼게요. 요놈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이는 뭐 이쪽에 있는 걸 그냥 보셔도 되고 그냥 대충 한번 풀어볼게요. 역함수 주면 X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Y제곱 플러스 10이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형태를 바꿔놓고 나중에 맨 끝에 Y는 X를 바꿔서 쓰거든요.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못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Y는 X를 바꿔버리세요 그냥. 처음부터 Y는 X 바꿔버렸으면 이게 역함수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 놈의 모양만 잘 갖고 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요거 조절해 보면 어렵지 않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0이야.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는요. 단순히 무리함수와 이차함수가 역함수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열어놓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플러스 루트를 y하고만 엮으면은 요렇게가 나오는 거고, 그지? 마이너스 루트를 y하고 엮으면은 요렇게가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는 이거 하나의 식이 하나지만 여기는 요거 하나의 식 하나, 요거 하나의 식 하나야, 맞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를 가려고 하는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만 주어지든가 이렇게만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기까지 수업 시간에 다 나갔나요?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다 나갔나요? 오늘 수업 듣는 학생 오늘 잘 들으세요. 이거는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무리함수하고 왜 그 유리함수 단원에도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잖아요. 지금 약간 피곤한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듣는 거야. 현장감하고 다르지. 응?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으면요, 곧 있으면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가 나와요. fx가 루트 함수고요, gx가 직선 함수야. 근데 걔네가 뭐 만나네, 접하네 이런 얘기 하려면 fx는 gx하고 같다고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양변 제곱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봐보세요. 그 fx가 요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직선 뭐 kx 더하기 5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걸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되겠죠. y를 놓고 양변 제곱을 안 하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요렇게 됐을 적에도 양변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요게 나와요.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요, 무리 함수는 이차 함수와 y는 x 대칭이지? 그치? 근데 무리함수는 하나만 있는 거고 2차 함수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지? 이거 따로잖아, 무리함수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2차 함수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맞기는 맞는데 반쪽짜리 대칭이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문장 잘 보세요. 무리함수가 주어예요? 2차 함수가 주어예요? 무리함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의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무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무리함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생겨요? 제곱을 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그래서 무리함수를 제곱하면 y는 무리함수를 제곱하면 2차 함수와 y는 x에 대하여 반쪽짜리 대칭이 아니라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 대칭이 돼요. 네, 이 경우는 완전 대칭이 돼요. 완전 대칭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멘트를 종합하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요.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놈만 문제에서 풀어야 되거나 요 놈만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데 양변 제곱을 하다 보면은 문제에 원래 없었던 게 생긴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라고. 응?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멘트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있는 없는 무리함수 부분이 생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전 시간에는 그냥 내가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거는 이제 나하고 원래 수업을 익숙하게 본 수업부터 한 학생들 이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아직 무리함수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적어놓은 게 집에 가서 또 복습해야 돼 이거. 응? 네. 알겠어요? 네. 진석이랑 민석이 집에 가서 또 복습해야 돼. 뭐냐 하면은 이제 결론 얘기할게. 아빠 수업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 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가 되는 거야. 자 원래는 이거였어. 제곱하면은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없었던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하고 원래 없었던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는 생각해내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하얀색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무리함수는요 2차 함수하고 y는 x에 대해서 반쪽짜리 대칭이에요. 2차 함수는 좌우가 다 있지만 무리함수는 상하가 다 있으면 안 되거든. 반쪽짜리 대칭이에요. 그런데 무리함수를 제곱하면은 2차 함수하고 완전 대칭이 돼버려요. 없는 부분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제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없었던 무리함수 부분이 생성이 된다고. 원래 없었던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라고. 그럼 원래 없었던 거는 당연히 정답에서 배제를 해야 돼? 그냥 데리고 가야 돼? 원래 없었던 거니까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건 2번 강의 못합니다. 한 번만 강의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거하고 관련된 다 듣고 하세요.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개념표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수업 듣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미 개념표 먼저 해본 학생은 아마 그 대충 기억이 나는 게 뭐 있을 거예요. 루트하고 직선하고 연립했더니 x값이 1 또는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2만 남고 1이 배제가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그 교재에는 애매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정규 교과적인 설명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굳이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안 했겠지. 다시 한번 이거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야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면 밖으로 손이 나가버렸네. 장풍 쏘는 모양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탁 이게 된다니까. 야 이렇게 하면 뭐가 지치게 되는데 탁 이게 되는 거야. 쪽팔려. 화면을 찍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